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사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를 망쳤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진 건 아니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내 인생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좋고 나쁜 일에 너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내 모든 하루들이 다 즐거웠다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또 슬프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남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반가운 투자의 신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바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투자의 신 2부를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매일 저녁 10시, 목요일 저녁 10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데요.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보자님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 윤기가 차르르 흐른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가끔 이럴 때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오늘 헤어 오일을 새로 바꿨거든요. 에센스를 새로운 에센스를 딱 바르고 오자마자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가끔 이렇게 뭐 하나 바꿨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 주시는 분들의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한강님도 잘 오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루실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늘이님 오늘은 또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샘님도 오셨네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병덕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희가 종목 진단을 하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니 강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은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연휴 직전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꽤 선방을 하면서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시 만기일에도 9월, 이제 3, 6, 9, 12월 이렇게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8월 달 옵션 만기일 때는 전날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 급락했다 다음날 바로 올렸습니다. 어제 저희 시장 어제부터 좀 어제 급락을 좀 어제 조금 했죠. 급락했죠.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 외국인들이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어떤 이슈인데 실제로 만기에 어떤 그건 영향 없었고 그렇더라고 오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보면 수급 투자 주체별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6,514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샀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도 같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7% 정도 올랐나요? 그게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외국인 기관들이 5천억 샀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투신이라든지 뭐 사무라든지 이렇게 상품 매매한 쪽에도 같이 사줬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7월부터는 한 4조 2천억, 7월 1일부터죠. 4조 2천억 정도로 이렇게 사줬는데 그 중에서 이틀 동안 한 1조 이상 좀 팔았습니다. 이게 만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미국이 급락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팔아줬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지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소폭 매수 우위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주로 하는데 오늘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서 바이오주가 또 이제 호재성도 있었고 급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테마도 안 됐었는데 지금 다시 테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탄력성 있는 거 보니까 시장이 좀만 받쳐주면 이제 두려움이 조금만 사라지면 코스닥 시장부터 활기가 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9월 하순 이후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하순이라고 하면 이제 추석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발표가 된 이후에 추석 이후의 시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확실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퐁당퐁당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을 좀 맞아요. 해줬거든요. 네. 2%나 반등을 해줬는데 사실 미국은 이제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23%, 25% 정도 올랐습니다.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국내는 한 12, 3%밖에 안 올랐고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는 절반밖에 안 올랐는데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도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져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약세면서 하반 경직이 있었던 상태인데 최근 들어 좀 무너졌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준 이유는 인플레이션 둔화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됐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오히려 밑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금리도 같이 그다음에 달러도 강달러가 지속된데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어저께 양봉이 아주 잘 떴습니다. 잘 뜬 상태에서 지금 반등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휴 있는 기간 동안은 오히려 미국장은 반등을 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하면 12,000포인트 나스닥 다시 회복해서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휴 때 걱정 안 하시고 편히 시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연이틀 동안 이것을 다음 주는 외국인 계속 매도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외국인들한테 옮겨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시장을 좀 끌고 갈 강세 업종은 어떤 것들 체크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한미 제약 한미약품 그다음에 HLB라든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바이오주가 어짝 강세였습니다. 물론 호재성 재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다음 각 화학 업종, 그다음에 그동안 정료에 대한 이제 마진폭이 워낙 적었는데 이제는 마진폭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은행주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한미 사이언스나 한미 약품은 그동안 이제 힘을 못 발휘했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하면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테마도 좀 살아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이제 워낙 시장이 두려웠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네. 테마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인데 이 순수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추세적인 바닥을 찍고 추세 반등을 해준다든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의 바닥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진 거 보면 거고 그다음에 한국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아직은 경기 바닥이 확실히 언젠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약세 업종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면서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또 어디 찾아보면 이제는 끝났다. 추석 이후에는 또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약하긴 약했던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하니까 사실은 조선건강한 것은 이성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태조가 태종이 네. 태종 이방원이 사실은 이 태종이 사실은 전체 완전히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실제로는 조선을 기반을 다지고 다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다음 시장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글로벌 시장뿐만 우리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조선을 제대로 기반을 만든 이방원처럼 네.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가는 태조 이방원 이 종목들이 미래를 탄탄히 우리 국가나 아니면 그 정시를 기반을 다져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네. 태양광은 대중화가 어렵고요. 조선은 내년 정도까지 수주가 되면 수주가 다시 끊길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방사는 또한 이제 내년까지 예산하면 뭐 러시아전도 다 하면 이제 내년까지 예산 반영되면 그 다음에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장을 바꾸기는 강하게 계속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미 시작됐고요. 연말까지는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 2차 전지로만 빼고 나머지는 비중을 계속 줄여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네. 오늘 만기의 영향도 있지만 물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뭐 이제 블록들도 있고 하지만 현대 조선주는 벌써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웨퍼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조선해양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이미 고점을 찍은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래 실적은 지금 수주를 잘 받아놨으니까 실적은 2, 3년 뒤에까지는 좋을 걸 보이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수주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수주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래 주가는 1년 전부터 벌써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시 반등하게 된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전체적으로 IT 쪽은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야만 다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수혜가 IT였거든요. 최대 수혜자는 사실 맞아요. 삼성전자였고요. 애플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실 직콕을 하니까 집에서 TV도 보고 뭐 세탁기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혜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한번 IT는 사게 되면 오랜 동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IT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IT 중에 특별한 뭐 장비라든지 이쪽은 괜찮을 수 소재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IT는 시간이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뭐 삼성전자 대표적인 IT 오늘 또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네. 이 약세 업종은 당분간 반등장에서는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5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얘 네.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제발 맞아요. 좀 올라가라. 그래서 제발 올라가라 하면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포기하면 속 터져요, 올라가요, 속 그죠? 터져. 팔면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게 미스터 마켓이 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를 보고 있다가 너가 팔 때 내가 팔면 그때 올린다 이렇게 신기하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리인데요. 네. 삼성전자를 신저가다 아니면 언제까지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전부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뭐 대다수고 그다음에 각 우리나라 IT 다 장악하고 있다 보면 IT 최정상 뭐 디스플레이뿐만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가전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IT는 경기가 좋을 때 초반에 주식이 올라갑니다. 즉 경기 회복하는 초기에 가장 수혜를 빨리 받거든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나쁘다가 불황이다가
이제 돈을 조금 더 벌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동안 오래 쓰던 뭐 조그만 뭐 핸드폰부터 바꾼다든지 세탁기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그다음에 더 비싼 거 바꾸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동차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아주 좋을 땐 자동차를 바꾸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걸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전하고 뭐 이런 다른 뭐 생활 가전 이쪽은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수요가 정체돼 있고 이러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게 오히려 네.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 돌아가서 재고가 급격히 칩 재고가 급격히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급락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야 될 업황에 대한 불황 우려는 계속 있거든요. 그럼 뭐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SK 제트해정도 이제 15조로 투자를 하이닉스 한다 그러죠. 위기 때 투자를 한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2025년도에 업황이 살아날 거라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는 2년 동안 이제 시설을 이제 땅 파고 건물 지어 장비 넣고 다 해서 양품이 나오는데 한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하니까 시작하니까 결국은 25년도 전에 24년도 정도 돼야 업황이 회복될 거라고 직접 15조를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는 지금 오늘도 신저가고 언제 갈지 업황은 2024년도에 회복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2024년도 5년도 업황 좋아질 때 25년도 내가 팔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부터 갖고 있다가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수익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꼭 하셔서 해야 되고 외국인 오늘 뭐 엄청 많이 팔았는데 만기 영향도 있고 외국인들이 19년도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3년간 팔아가지고 7%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으로 7%를 사주지 않으면 사상 고점을 돌파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 생각하고 일단 은행에 저축했다 하고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가장 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여유를 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먼저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가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쪽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한 100등 안에 보겠습니다. 100등 안에 보면 코스닥이 뭐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LNF, LHLB, 게임, 각국 게임저, 벌어비스 이렇게 게임하고 저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주 좋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견주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수는 잘 안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견주하게 2차 전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잘 가고 있는 HLB라든지 호재성 요소도 나오고 해서 잘 가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 코스닥이 활기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좀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HLB 생명은 17%, 엔캠이 16%, HLB 10%, 동아기업도 8%, LNF 6%,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조금 더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코스닥 쪽에 하락을 좀 하반기에는 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의 매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딱 터져주면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붙고 이 상승세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가장 눈에 띄는 1등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HLB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2012년도 HLB를 LSK 바이오라고 항암 개발 연구원들 최고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나스닥. 그래서 우리나라 항암 관련된 이제 개발사는 이 회사가 관련된 회사가 1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미약품이 아니라 이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HL생명과학부터 관련된 이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내려가면 또 다시 또 급반등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세로 잘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사실은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하고 먹여 살린 게 바로 LNF, 에코프로 BM 이 2차전 양극재입니다. 네. 실적도 폭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도 2025년도까지도 고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이 빠져도 이제 미국 공장도 뭐 이제 뭐 땅 파고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세력들이 많고요. LNF 같으면 거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러면 이제 LNF 같은 것도 조정이 온다면 개인들도 좀 접근해서 물량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HLB나 LNF는 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수급 특징주로 봐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전체 코스닥도 활기가 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HLB와 LNF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포인트를 집어가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는 내 포트에 대해서 좀 점검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씩은 또 변화하는 모습들을 또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셨고 관련된 종목들 또 섹터들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서 추석 이후의 시장들 또 우리가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과연 추석 이후에 괜찮을까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전망과 전략들 체크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채팅창 또 잠깐 인사를 좀 할까요? 꿈꽃도 귀신꿈꽃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살짝 늦었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이 추석 연휴 전날이라서 또 많은 분들 또 여행도 떠나시고 또 놀러 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보리님께서는 2차 전지의 제왕 최병훈 전문가님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이 우리 투자의 신에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투자의 신 2부 앞으로 매주 함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질문들 보내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튜브에서 작은 소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3,200원이고요. 비중은 4.8%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번 주 내내 빨간불을 아주 강하게 켜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인데요. 오늘은 13,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5,000원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이어서 이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이제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가는 종목을 일단 가는 종목을 탔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종목은 이제 재료도 좋고 전체적으로 뭐 이슈도 좋고 다 좋아서 이제 가겠죠, 그죠? 그러면 갈 때 초기에 잡는 사람과 늦게 잡는 사람인데 초기에 잡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걸 빨리 팔지 말고 좀 들고 가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늦게 좀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본전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료 이런 거 나오는 뉴스 재료를 보고 이 정도 재료면 내가 이렇게 높게 잡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단은 가는 말을 탔으니까 손해는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3일 동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 그다음에 19% 그다음에 4%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3일 동안 급증했기 때문에 윗꼬리 오늘 달렸는데 그러면 충분히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기존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주로
한 번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잘 안 갔는데 지금은 2주간 이렇게 2달 동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돌파한 상태죠.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꺾이더라도 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시간이 가서 꺾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가기 때문에 자 6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선만 구축해드리고 나머지는 목표가도 같이 살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에 보시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팔 사람도 많아지고요.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 안 되면 내려가게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지선을 구축을 해서 보시면 반드시 지지해야 될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보시면 13,400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3,000원. 그래서 13,200원 샀기 때문에 13,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붕괴가 되면 다음날 바로 10시까지 회복이 안 되면 비중을 절반을 줄여서 비중 4.8%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매도를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요 올라가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탄 상황에서 이 수익을 잃지 않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13,000원이 깨지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매도 사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연휴지만 우리가 연휴 이후에 또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들 우리가 미리 좀 체크를 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알고 있어야 추석을 좀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셔서 해답들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채팅창 계속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체리콩님께서 CIS 올려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200원이고요. 비중은 7%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자, CIS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14,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도무지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이제 2차 전지 종목인데요. 모멘텀이 좀 약한, 양극재 빼고는 거의 모멘텀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주도를 이제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서 이제 전체 시장처럼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평균적으로 11,000원 초반까지만 하락하면 반전을 해줄 걸로 보이고, 여기 행보를 계속 하다가 못 갔으니까 14,000원 내에서. 그러면 힘의 균형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보도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번 확실히 꺾였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다시 한 11월부터는 다시 오를 걸로 보여서, 그러면 추가 하락을 했을 때 11,000원 초반 정도 왔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15%까지는 늘려도 문제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와서 추가적으로 8% 추가 매수해서 15%를 확보하시면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연말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손실이 더 커지기만 하면 어쩌나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대응 방법이 있었네요. 자, 11,000원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지켜진다면 반등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11,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겠다. 대응 전략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도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한번 긍정적으로 잘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한번 맞춰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에는 수익 꼭 봤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이님 반갑습니다. 또 김진태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인절미님도 잘 오셨어요. 한강님께서도 또 오랜만에 종목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콩님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룸블룸님께서도 오셨어요. 자, 다음 종목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꽃바구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15,100원이 매수가, 비중은 5%입니다. 이 종목 지금 수익 너무 잘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27,600원까지 올라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번 주 내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익도 그만큼 좀 두둑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스모학을 15,100원 샀으면 잘 샀습니다. 아마 보니까 올해 여름 7월 달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은 네. 5%밖에 안 산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된 수혜주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가 잘 가고 있었을 때 만약에 잘 사서 수익이 2만 원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팔 생각이면 추가로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이제 폐배터리 테마가 계속 불고 있고 다른 종목도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찾아가게 되면 비중을 확 늘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을 잘해야만 실제로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15,000원까지 지금 3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100% 왔어요. 수익률이. 이제 여기서 10% 100%인데 5% 사가지고 100% 먹어봤자 내 계좌는 5%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10% 사면 100만 원씩 샀는데 50만 원 사가지고 50만 먹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에서 내 돈 50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만약 50%가 아니라 50% 비중 1,000만 500만 원 샀으면 지금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렇게 벌려야만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5% 비중을 사가지고 100% 먹으면 나머지 5% 산 주식 또 깨먹고 다른 게 있다가 5% 산 주식 100% 먹고 내 계좌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려면 100% 가려면 5% 산 종목이 20개잖아요. 만약에 전체 사면 20종목 전부 다 골라서 100% 먹어야만 내 계좌가 100% 나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 주식을 확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현재 시가총액 1조도 좀 안 되는데요. 2년 뒤에 예상 실적에 영업이익에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향후에 2030년까지도 이 시장은 계속 배터리 시장이 이제 한 사이클이 가면 그다음 폐배터리 이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조만간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 같이 배터리와 폐배터리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것은 큰 흐름으로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럼 이 회사도 그 흐름을 탔기 때문에 정설도 되고 다 해서 이쪽은 항상 코발트도 그렇고요. 전체 업황 자체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장기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분이지 빨리 팔고 이런 생각을 말고 일단 갈 때는 그냥 즐기시는 거고 그냥 5%니까 15,100원까지는 당분간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5% 산 거 일단은 계좌에서 건거에 집어 넣든지 하듯이 장롱수에 넣듯이 넣어놓고 내려올 때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2,000원 초반에 오면 추가로 좀 사셔서 최소한 비중은 20% 정도는 사는 습관을 들여야만 돈이 벌려요. 돈을 결국은 벌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수익률, 계좌 수익률 한 종목 100%, 200% 내봤자 5% 사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내려오면 주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추세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아직은 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좀 팔고 수익을 챙겨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진단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 폐배터리의 향후 전망,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따라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쭉 계속 내가 담아놓고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22,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두둑하게 늘려서서 수익도 그만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또 최병훈 전문가님이 오늘 투자의 신과 함께하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전화 주셔서 조금 더 응원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만큼 더 많은 정보들, 꿀팁들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아주 밝게 또 추석 전날인 만큼 저희가 굉장히 풍성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종목 진단 아주 풍성하게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고요. 네. 22,000원에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한가위 맞아서 좀 수익을 주는 종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예.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점이 예.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네. 주식 교환 및 이전으로 인한 반대 통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 몰라서요. 저도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님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네. 대한 팩트체크 함께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한번 대응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환 이전 대상 법인이 한택하고 교환을 이전해요. 그래서 한택 비율하고 후성하고 1대 0.03주니까 세주 0.03주. 그래서 큰 영향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영향도 없으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비중이 20%인데 10%시죠. 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16,000원 정도 내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20%까지 늘려놓고 그러면 단가를 이제 18,900원 이렇게 낮춰놓으시면 2만 이하로 낮추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매출은 아직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2차 전지 전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좋아지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최고가가 27,450원인데 이것은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 정도까지. 그러면 내려왔을 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13,00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견뎌도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고요. 본전 가서 팔 생각하면 언제 본전 가게 이런 생각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마음대로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도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주식은 거래도 잘 되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좋은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의 하락을 견뎌내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또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그러면 그냥 저기 뭐 반대고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갖고 쓰시면 됩니다. 네, 계속 쭉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비중 조금 더 채우셔서 단가 낮추시고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계속 싹싹 긁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와리가리님 오셨네요. 도베르만님도 우연히 들어왔다가 운 좋게 나도 그 종목에 대한 팁을 얻어간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꿀팁들 아주 쏠쏠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대화 나누시면서 이 시장을 버텨내갈 수 있는 힘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의 또 꿀팁들도 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개장을 한 미국 시장 상황 살짝만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오늘은 또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내일은 우리 시장은 이제 연휴로 쉬는 날이라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또 한번 하락하는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석을 풍성하게 잘 보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풍성한 시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그래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한국조선해양 오늘은 8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살짝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미니 강의를 통해서 좀 듣기도 했는데 이 종목이 또 최근에 가파르게 내려오기는 했네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좋은 건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주는 수주는 이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의 에너지란 때문에 뭐 LNG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앞으로 발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없이 발주도 많이 나오고 수주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유조선이나 큰 배들은 한 2, 3년 동안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부터 수주가 잘 됐는데 그 수주된 것이 이제 매출액에 반영되려면 결국 내년부터 확실하게 매출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조선의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는 2020년 영업이익이 적자가 3,570억 적자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작년 1조 3,800억.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9,290억이 흑자가 전환되죠.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흑자 전환될 때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이 산업은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실적 어떻게 될지 다 정확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가 들어오면 그때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주가 이제 안 들어올 것 같다. 많이 받아놓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적은 2024년도 1조 7천억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19년도에 2,900억 영업이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영업이익이 3배씩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또 급증하죠. 그러면 실적 이렇게 늘어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주 산업의 특징에 미리 적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 나더라도 수주를 많이 놓으면 그때는 오히려 미래의 실적이 보이기 때문에 수주할 때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보면 수주를 작년도 올해죠. 여름이고 작년에 잠깐 원래 올해 여름부터 수주가 봄에 있어서 쭉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전체 주가를 보시면 한계 작년 그전에 보시면 2022년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잘 못 뚫습니다. 이게 그리고 과거의 평균을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의 서부 대개발할 때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전체 조선이 좋을 때는 됐는데 그 조선 시대가 완전히 배만듯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쪽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이제
미래가 보이는, 즉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수주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상태여서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매매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세태기에 들어간 아니면 성숙기에 들어간 산업의 주식은 아예 매매조차도 하지 말아라, 단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짧게 올라가고 오랫동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사게 되면 상당히 빠져서 손해나서 들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해야지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왔다고 살 게 아니라 나중에 많이 내려와서 양봉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때 단기로 하루 이틀 정도 단타 매매 정도만 가능한 거죠. 보면 이틀 정도 올라가고요. 그다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일단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매수는 비추천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조선주, 조선업황 전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이 조선주들의 역할을 앞서 미니 강의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종목들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모든 분들을 다 상담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너무 슬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일이 있고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까지 좀 잘 힘내시고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으로 나와가지고 네. 좀 더 큰 이제 9월달 장하고 10월 장, 그다음에 올해 11월, 12월까지 장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코스피는 수급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가 크게 사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수급 누가 크게 사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크게 안 사는 게 없고요. 또 기관도 돈이 별로 없어 안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거의 매매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매매 주로 기계적인 매매만 주로 이루어지지 추세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탄력성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좋은 거 있더라도 가감에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관망세가 이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빨리 팔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현금 들고 있겠다는 심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도 강하게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박스권에 갇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 보면 물가가 고물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는 길게 보면 이번 달에 지금 월봉 차트가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음봉은 아마 이달에 끝날 수도 있고 양봉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0월 달도 행보를 이렇게 할 거로 보입니다. 행보를 하고 오히려 11월 달부터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물대로 보면 이제 2220에서 2370 정도 강력한 매물대 지지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지선입니다. 이것을 깨더라도 쉽게 올라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계속 지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주식을 위기일 때 내가 담아 놓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하도 크지 않기 때문에 2200대면 지금보다 10% 5%밖에 안 되는 지수 구간이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대형주들도 10% 내외에 많이 빠져 20% 정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 20%
평가손이 나더라도 들고 있어도 될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9월 하순부터는 좀 더 반등세가 나올 걸 보이고요. 11월부터는 확실한 반등이 나올 거로 저는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봐도 그러지 않을까 보여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워낙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CPI를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주신 물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9월달 FOMC가 이제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9월 21일인데요. 우리 시장 22일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그때 금리를 0.75 올릴지 0.5 올릴지 얼마 올릴지를 기준 올릴지를 이제 요번에 8월 CPI가 나오는 13일 날 이제 있는데 거기를 보고 물가가 어느 정도 둔화가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뭐 크게 안 올리고 0.5 정도 올릴 걸로 보이고요.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 그러면 뭐 강하게 계속 0.75를 고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 13일 날 CPI가 발표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FOMC 결과를.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좀 변곡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게 예상치보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유가가 WTI 기준으로 보면 81달러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80달러도 붕괴되고 70달러까지도 저는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기대를 10월 말경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확실히 잡힌다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피크아웃이 되고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 변화가 조만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중에는 이제 태조 이방 이런 데서 좀 다른 우리 IT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시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잡히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좀 이어진다고 확인 10월 달이나 11월 경기 침체가 확인되더라도 되면 그 이후에는 강하게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적으로는 물가는 고공 행진을 하는데요. 잡히더라도 저성장 구도가 계속 이제 다시 재개됩니다. 2020년 코로나 전에는 2019년, 18년부터 계속 경기가 안 좋고 빠져가지고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경기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높은 상태에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개되면 이제는 기업의 실적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많지 않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끊임없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장 희소성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구가하는 종목들은 그걸로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 가고 보이는 것만 간다. 그런데 그걸 못 잡으면 내가 소외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우리 증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4분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짧게는 이제 당장 다음 주 우리가 9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면서 방향성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명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을 꽉 채워드렸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